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영향에 0%대 상승세를 보이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가 시장의 침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전자상거래업, 드론 등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본격적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며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일부에서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하지만 일시적 소강 상태는 진정한 끝의 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기 요인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를 핵심으로 한 경기 회복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형 IT 프로젝트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대 상승세를 보이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하락한 영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95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8%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은 0.7% 내렸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가격은 차종별로 1%에서 3%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6.7% 내려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8%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여행, 관광업계에서 1억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 여행, 관광 산업에서 1억 8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일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는 세계 각국의 해외여행 제한, 금지 조치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을 일자리 손실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96%의 전 세계 도착지들이 해외여행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행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계적 국내 총생산 손실은 총 2조 6,894억 달러, 우리 돈 3,291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의 주식시장, 통상 약세장이라고들 합니다. 5월의 첫 거래인 오늘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 등 대외 악재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남은 기간 그리고 5월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급락 출발한 코스피는 1900선도 이탈하며 2.68% 하락한 1895.3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기관 매도에 하락 전환하며 0.51% 내린 641.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1조 6,978억 원의 대량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8,048억 원, 9,450억 원씩 각각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810억 원, 외국인이 78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이 839억 원을 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도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와 낮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 종목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상승했던 엔터, 게임 업종과 방산 업종, 2차 전지 관련 종목 등이 하락한 가운데 히토류 관련 종목과 계절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를 긴급 사용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파미셀,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등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이제 증권부 배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시장의 호재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망설, 건강 이상성 등 각종 설이 난무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거겠죠? 네,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그동안 제기되던 사망설과 건강 이상설을 단번에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일 미국 FDA는 코로나19 첫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시의 긍정적 요인들을 꼽아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하락시킨 요인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국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관련 소식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으로 지목하고 중국 정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2차 무역 분쟁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면서 대중국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며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역 합의는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점을 높여가던 미국 뉴욕 증시는 지난주 후반 급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만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가 재발할 경우 글로벌 증시는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1분기 GDP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봐야 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실업률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예상 실업률은 3월 4.4%에서 4월에는 16.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3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다만 이 같은 경제 지표 부진은 이미 예상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된 가운데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 증시에는 뭐 5월에 주식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오늘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이 되는 가운데 5월은 어떨지 그리고 남은 이번 주는 어떨지 뭐 일정들과 함께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월 5월마다 주식을 팔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소문과 달리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이 5월에 주식을 팔았던 횟수는 7번, 확률로는 35%에 불과합니다. 증권업계는 5월 주식시장에 대해 예상되는 악재는 이미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이라는 예상외 호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방위적인 시장 참여와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의 증시 안정기금 펀드 등을 고려하면 5월 비관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정환 DS투자증권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루머로 판별되었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이 승인돼 증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는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정환 연구원은 선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2분기 경제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1분기 국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은 선진국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하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면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코로나19 수혜 업종인 인터넷, 음식료 등 비교적 안정한 업종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상가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감염 우려에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유동인구가 줄어들었고 곳곳에선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연말까지는 상가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곳곳에서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7%,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여파가 반영된 올해 1분기 이후 공실률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 상가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상가 급매물도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올 1, 2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916만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8% 감소했습니다. 지하철 내 상가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상가 1,725개 가운데 30%가 넘는 528곳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제한하며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탓에 원하는 대로 분양가 책정을 못하게 되자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경쟁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선 삼성물산이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습니다. 대우건설도 선분양, 후분양과 함께 리츠 방식까지 제안해 조합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에선 포스코건설이 후분양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후분양으로도 미분양이 날 경우 이를 떠안는 대물변제도 제안했습니다. 업계에선 후분양 방식은 땅값과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야 이득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공시지가도 함께 떨어져 후분양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가 서울 명동 점포를 1년여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12억 원에 달하는 임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토니모리는 코로나19로 명동 상권이 쇠락하자 건물주에게 고지도 없이 영업을 종료한 뒤 건물주 몰래 점포를 뺐습니다. 건물주가 밀린 임료를 달라고 했지만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와의 채무 관계가 정리되면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문다혜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명동 예술극장 인근에 위치한 토니모리 점포. 이곳은 당초 토니모리 가맹점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지난해 4월 토니모리 본사가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토니모리는 해당 점포의 건물주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 가맹점주와 무단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이전받았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해온 겁니다. 여기에 토니모리는 월 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미납된 임료만 12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 임료를 내지 않던 토니모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명동 상권이 쇠락해 영업 환경이 악화되자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점포 폐점을 미리 건물주에게 알리는데 토니모리 본사는 아무런 고지도 없이 3월 31일 영업이 종료된 저녁에 급하게 짐을 싸서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건물주는 코스피 상장업체인 토니모리가 브랜드 우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토니모리는 저희 점포를 1년간 불법 점유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일말의 노티스도 없이
야반 도주하듯이 야밤에 물건을 빼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를 나쁜 임대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임차인의 역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는 무단 점유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건물주가 당초 협의와 다르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가맹점주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기 때문에 직영점으로 전환했던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와 건물주, 토니모리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모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객으로 가득 찼던 명동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해 가게마다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토니모리와 같은 먹튀 사건이 반복돼 명동 사건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까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비대면화 시대에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화상 마라톤 회의를 여는가 하면 차별화된 비대면 보험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왔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마라톤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전체가 미리 움직여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디지털화 미래 전략 선봉에 서 있는 허인은행장도 올해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인 더 K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룹사 경영진들이 디지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젊은 직원들로부터 멘토링을 받게 했습니다. 인사이드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디지털 트렌드와 각 그룹사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서비스의 구성, 콘텐츠 활용 등을 이해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승인을 받은 더 K 손해보험을 디지털 손보사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금융상품 시너지 확대 교두보로 더 K 손해보험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세계 금융시장이 아직 긴장감을 늦출 상황이 아니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은행들의 선의의 경쟁이 금융권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 행위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합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전자상거래업과 시제품 제작, 판매업,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 드론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 매우 심각하다고 하죠.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경제단체 또 생물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3개국 11,000명의 과학자들도 기후변화 대처 비상선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즉시 효과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학자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제시한 해결책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그 세계 과학자 그 연합의 선언을 갖다 주도했던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의 윌리엄 리플 교수는 자, 이제 전례 없는 인간의 고통은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을 정말 변화시키지 않고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해법은 첫째,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저탄소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높은 탄소수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기 기후 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신속하게 줄이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산림과 초원 등의 생태계를 복원 또는 보호하자는 겁니다. 예. 네 번째는 동물성 식품을 덜 먹고 대신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자는 거고요. 다섯째는 탄소 없는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급속한 인구 증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 또 국가들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기업들의 솔선수범, 또 국민 개개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린 뉴딜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업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름난 기업가 중에서 기후에 관심이 있고 좀 투자를 선뜻 하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요. 아마존의 회장이죠. 제프 베이조스인데 이분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베이조스는 세계 최대 규모로 뽑히는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죠. 예. 이 회사는 2018년에만 4,44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만큼 반기후변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수송을 이산화탄소 순배출제로로 만들 계획이면서 먼저 2030년까지 수송에서 50%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것은 아마존의 베이조스 회장이 기후변화에 써달라면서 100억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100억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이나 되는 정말 큰 돈입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추경 예산보다도 지금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기후 변화를 좀 저지할 수 있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베이조스가 한 12조 원에 달하는 돈을 갖다 기후 변화에 예. 기부를 하니까 언론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만 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이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리딩 대학의 로빈슨 교수는 이 기금을 정부의 화석연료 자금 조달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한 예로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 발전으로 전력의 30%를 충당하기로 한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예.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교수 중 하나가 노팅엄 대학의 가비 교수입니다. 그도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전력체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풍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람이 강한 겨울에는 풍력이 주가 되고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태양광이 주가 되면서 서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생에너지 체계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의견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또 이제 교통수단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요금이 저렴한 대중교통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장거리 대중교통에 보조금을 줘서 좀 값을 낮추고 네네. 믿을 만한 수단으로 만든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이나 자가용이나 비행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일부 교수들은 탄소 상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대기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인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좀 숲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고 다시 야생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문가들은요. 일단 베이조스가 내놓은 12조 원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 그러나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되고 또 이 기금이 다른 기업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이런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기업가가 기후변화에 거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급격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도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도 외투 없이 반소매 차림하신 분들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맑기까지 해서 바깥 활동하신 분들도 많았을 하루였는데요.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부지방은 낮부터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 동안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 지방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흐려져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고 대기질이 깨끗하겠으니 내일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와 함께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인 내일은 서울이 아침에 15도,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래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인천과 대전 13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수원과 대전 22도, 춘천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종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23도, 제주는 22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구름이 많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